주제는 GDT라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목차는 GDT가 뭔지, 그리고 GDT에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두 개인데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데모 이걸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그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DT는 뭐냐? 우선은 약칭인데 저는 골디락스 다이노스틱 툴즈라고 우선은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게 됐냐라고 하면 우선은 중국 때문에 이제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비는 시간대 조금 이용해가지고 틈틈이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주 이슈는 이제 DBMS 기술 지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PBT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BM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의 시스템을 림백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OS도 그렇고 이제 각각 데이터베이스 설치해가지고 이제 컨버팅하고 쓰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버그도 있겠지만 TB 버그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되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DB가 깨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언도 풀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중국도 그렇고 잘 모르니까 이제 명확하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이제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조치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디파인하고 아토믹하게 만들어서 그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제형 케이스를 확보하고 제형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고치고 나서 제대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힘들어.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수많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트레이스 로그, 시스템 TRC 같은 것들 보고요. 명령어 같은 것도 많이 OS 쪽 뭐 디메시지나 뭐 메시지 파일 아니면 그 외에 무슨 현상이 났을 때 그에 걸맞는 파일들, 트레이스 파일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뷰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하고 OS 명령어, 이제 뭐 HP가 됐든 AS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뭐 M1이나 탑이나 뭐 아이오타, 뭐 데스테이트, 뭐 사르, 뭐 기타 등등 많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원인을 디파인하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요. 이제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하다 보니까 노드가 많아져가지고 뭐 G1 애넌 노드 같다, G3 애넌 노드 같다, 막 G5 애넌 같다. 근데 이게 멤버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중국처럼 막 9x2, 막 18대 막 이래버리니까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매번 뭐 반복되는 거리를 이쪽 가서 수행하고 저쪽 가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되는 값. 이게 값들 중에서 이제 뷰들 중에 이제 값들이 나오는데 이제 계속 증가되는 값들이 있는데 그러한 값들에 내가 뭔가 차이를 구해가지고 얘가 이 정도 썼구나 저런 거 썼구나 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엑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명령어들을 통해서 파일도 떨궈놓고 또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좀 불필요한 시간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GSQL하고 GSQL넷은 어찌됐든 CUI니까 뭘 조회하면 이제 막 라인 밀려가지고 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 좀 불편한 거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프로퍼티. 이제 프로퍼티라는 게 DB의 프로퍼티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프로퍼티는 사연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개발자들이 안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그 프로퍼티들은 사연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크게 잡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작게 잡아서 좋은 게 아닌데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에 영향이 가는 프로퍼티들은
적절하게 해줘야 시스템이 뻗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프로퍼티가 저희가 좀 많죠. 클러스터 들어가면서도 많고, 그리고 계속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로퍼티는 계속 추가돼요. 지금도 추가하고 어찌됐든 기능이 들어가면 프로퍼티도 늘어날 거고 뷰들도 늘어날 거예요. 봐야 될 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하나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서버는 나중 얘기지만 우선은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뭔가 요청이 오면 그에 따른 결과들을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제일 가까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안적인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솔직히 운영 장비나 개발 장비 같은 데에서도 솔직히 조금은 고객사들이 좀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기술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 거라서 뭐 딱히 뭐 운영에 설치를 하고 돌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초기나 아니면 뭔가 트러블링 슈팅 할 때 그럴 때 설치해서 조금 편하게 TRC 화면과 뭐 M1 화면과 그다음에 U2 화면 요거 세 개를 같이 믹스시키면 원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GDT 에이전트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야 되니까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리소스 부분, CPU 많이 쓰거나 메모리 많이 쓰면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최대한 작고 CPU 덜 쓰는 형태, 그리고 SSH 접속이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뭔가 받는 거 이런 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RESTful API 구조로 뭔가 누군가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요청한 거에 대해서 결과만 리턴해주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거기까지가 딱 끝입니다. 그래서 리턴 결과는 제이슨 형태 바이트로 받게 되고요. 요거 에이전트는 데이터베이스 노드마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4x2다 라고 하면 8대를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필요한 노드에 몇 대만 띄워놓고 취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매핑하게 해놔서 딱히 버전이나 라이브러리의 뭐 버전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설치된 유저에다가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설치가 붙어가지고 수행하게 되고요. 요구 조건은 우선은 21C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C까지도 쓸 수 있긴 한데 쿼리 좀 바꿔야 돼요. 그 쿼리 중에 위드저를 CT 쿼리들을 좀 몇 개 썼는데 못 바꾸는 건 아닌데 20C를 굳이 써야 되나? 지금 중국은 대부분 다 21C인데 20C에서도 이제 뭐 PSM 같은 거 쓰려면 어찌 디스크를 쓰다던가 뭐 기타 등등 뭘 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21C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21C 기준으로 우선은 만들었고요. 그리고 탑 명령어, PID 스테이트 명령어, 그리고 프로퍼티 활성화하면 P스택하고 P맵 결과도 리턴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프로퍼티 활성화돼 있으면 이런 명령어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어들이 없다 라고 하면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들도 다 뺄 수 있는데 직접 다 코딩하면 뺄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OS 명령어 몇 개는 그냥 실제 운영체제에 있는 명령어 수행해서 결과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우선은 프로퍼티는 제이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기술 지원 한도로 쓰는데 딱히 뭔가 더 부드럽게 하는데 공수를 조금 덜 들이고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해서 제이슨 포매팅으로 갔고요. 제이슨 포매팅이니까 당연히 텍스트면 더블 커테이션 씌워주셔야 되고 불리언이면 트루펄스 그 값들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호스트 포트
안 주시면 읽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프로퍼티 세팅 안 하고 해도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스트는 첫 번째 IP에 있는 어드레스 값을 물게 되고요. 포트는 리스너 포트 읽어가지고 리스너 포트 플러스 10. 뭐 그것도 이제 우선 제가 임의로 그냥 10이라는 숫자가 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아니면 IP가 N개인데 N개 중에 내가 지정하는 호스트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호스트하고 포트 기록해 주시면 되고 DB 유저하고 DB 패스워드 우선 테스트 해놨는데요. 나 이거 다 가려주고 싶어 라고 하면 다 빈 공간 놔두시고 인터랙티브 로깅 툴을 주시면 클라이언트 실행하게 된 이제 GTP 에이전트 프로세스 뜨면은 유저랑 패스워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 넣어주시면 그대로 그 상태 읽어가지고 커넥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계정은 DBA 뷰가 두세 개 있어요. 그거 걷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픽스드 뷰, 퍼폼 데피니션, 그다음 퍼포먼서, 딕셔너리, 인포메이션은 어차피 저희가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뷰 이렇게가 다 이제 퍼블리셔너님 쪽에 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퍼블리셔너님을 날리지 않으시면은 딱히 권한 관련돼서 필요 없으신데, 지금은 DBA 뷰가 몇 개 있어서 DBA 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없앨 거예요. 지금 우선은 아직 안 없앴는데 없앨 거라서 그냥 크리에이트 세션만 있고 퍼블리셔너님 볼 수 있는 유저면은 조회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PU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뭔가 체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임계치 값을 넘으면 값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CPU 어버브 퍼센트지는 이제 코어당 내가 만약에 50% CPU 이상 쓴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출력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SS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RSS가 1기가 이상이면 출력하라. 만약에 5기가면 5기가로 바꾸시면 5기가 이상 출력되고, 그리고 디스크 RW 오버사이즈는 리드랑 라이트랑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드든 라이트든 1메가 이상이면 출력해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컨테스트 스위치하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FD도 마찬가지고 지정된 값보다 오버하게 되면 그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프로퍼티고요. 언더 세그먼트하고 이제 롱런 몇 초 이상 몇 개, 이제 디센딩이겠죠. 이제 몇 초 이상 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 롱런, 스테이트먼트, 롱런, 트랜잭션, 그리고 세그먼트 이제 언더 쪽 몇 개까지 출력할 거냐, 이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명만 보면은 대충 요 값이 무엇을 의미하시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쇼 피스텍하고 쇼 피맵은 이거 피스텍하고 피맵 결과 리턴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피맵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피스텍은 피스텍.sh 그 쉘을 보면은 GDB로 어태치 해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레이턴시가 가벼운 잘 나오는 프로세스한테 어태치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켜요. 왜냐면 프로세스 메모리 쪽에 어태치를 GDB로 어태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텍은 우선은 둘 다 디폴트는 펄스인데 필요하시면 뭐 툴을 해놓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딱히 써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플리케이션 쪽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막아놨고요. 패키지는 우선은 리눅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더 고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이게 프로젝트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짬내는 시간 틈틈이 좀 한 거라 보니까 우선은 리눅스 기준으로 한 거고, 리눅스가 아닌 다른 거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쓰는 이제 OS 명령어들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 앞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선행이 돼야 나머지 뭐 AIS가 됐든 아니면 기타 리눅스 종류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HP는 아마 지원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윈도우즈는 저희가 서버를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HP랑 윈도우를 빼고 나머지는 가능은 한데 조금은 우선은 리눅스만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프로퍼티 그냥 디폴트로 띄워도 지가 알아서 읽어가지고 띄우게끔 해놨거든요.
버전이나 V 하시면은 지금 GDT 에이전트 버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냥 GDT 에이전트 스타트 그냥 수행 프로세스 띄우시면 지가 알아서 쭉 정보 읽어가지고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너 포트가 필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리스너가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조는 CS로 붙어요. CS 루프백으로 붙는데 뭐 IPC 됐으니까 IPC로 붙여도 되고 뭐 DA도 붙이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긴 한데, 지금 루프백이 오히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응답 속도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돼서 우선은 TCP 루프백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우선 TCP 루프백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지금 리스너 포트 읽어서 리스너 포트에다가 플러스 10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넥션 내서 골디러스 버전 찍어주고 만들어진 날짜, 일어난 기동된 날짜, 그리고 클러스터 여부, 그리고 클러스터면은 멤버 네임, 클러스터의 멤버가 이름이 뭔지, 그리고 커넥션 풀 10개. 커넥션 풀 10개 이제 실질적으로 띄우게 되면은 DB 쪽에 10개의 커넥션을 맺어놓고 이제 요청이 오면 랜덤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도 되긴 하는데 많은 요청이 있을 시에도 10개 내에서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우선은 커넥션 풀로 10개 커넥션이 물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뜬 거는 이제 리슨 포트는 제가 138번에서 띄웠는데 138번에 11110으로 HTTP 서버 리슨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응답 보면은 주는 거 하는 형태로 대기 상태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한테 뭔가 요청을 하고 받아가지고 출력해주는 이런 얘가 필요한데, 이게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지금은 GDT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GDT 클라이언트는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보내가지고 그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얻어서 가공하고 출력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우선은 환경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우선은 웹 환경으로 좀 만들었고요. GDT 클라이언트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저도 웹 쪽 프론트 쪽을 개발을 뭐 학부 때나 해봤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책 보고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 나중에 좀 뭔가 차트 이런 거 그릴 때 조금 디파인 되면은 GDT 클라이언트는 조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이제 얘가 머터라이즈 CS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셋을 이용을 했는데 뭐 부트스트랩이나 블루마나 뭐 기타 쪽으로 그냥 바꿔도 돼요. 스위치하면은 짧은 공수 안 들이고 그냥 옷만 싹 갈아입힐 수 있는데, 차라리 그 스타일로 그렇게 바꿀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HTML 렌더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원래 핵심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동일한 언어로 가자가 주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Vue.js나 리액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애들, 앵귤러나 그쪽도 솔직히 살짝 보긴 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멋있는 화면들이 나오니까 SPA 환경 구조고. 근데 우선은 이쪽으로 가면은 npm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더 섞여요. 그래서 백엔드랑 심플하게 최대한 가자라고 해서 우선은 백엔드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로 틀로 잡아가지고 프론트엔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 싹 나이스하진 않다가 지금 상황이고요. 우선은 GDT 클라이언트 띄우게 돼서 이제 보게 되면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시스템 유틸리제이션, 로컬 인스턴스, 클러스터 인스턴스,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고, 각각의 카테고리에는 이제 하이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시스템 유틸리제이션은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컨텍스트, OS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탑이나 PID 스테이트 같은 명령어들을 쓰고, 전체 리소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PID 스테이트가 이제 시스스탯
프록시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나오는 애거든요. 뭐 디스테이트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별로 스테이트스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바이너리 파일들인데 얘가 조금 버전마다 좀 메롱해요. 이제 어떤 거는 지원 안 하고 어떤 상위 버전은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PID 스테이트 버전이 10.2 미만이면 FD나 스레드 카운트 우선 체크 불가합니다. 물론 프록시에서 PID 스테이트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소스 코드를 보면은 프록시에 있는 어차피 PID 리스트 다 얻어서 내 거 얻어서 거기서 프록시 다 뒤져서 프록시에서 뭐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뭐 스레드면 스레드 이런 거 다 얻어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라서 그냥 짜면 되긴 해요. 짜면 되는데 우선은 아직 안 했고 만약에 PID 스테이트를 걷어내면은 내부적으로 그냥 코드로 다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약 조건이 없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선은 10.2 미만은 FD하고 스레드 카운트 체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하고 컨텍스트 스위치는 이제 CPU도 그렇고 한 사이클 클럭으로 딱 쳐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제 틱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리소스를 보여주는 항목들도 있는데 대부분 커널 쪽에서 남겨지는 거는 누적치 값들이거든요. 그 누적치 값들이 작아가지고 쓸 때는 많이 썼는데 잘 안 보여요. 특히 디스크하고 컨텍스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초 동안 누적한 결과 보여주는 형태로 우선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컨텍스트 스위치는 아마 클릭하시게 되면 1초 정도의 텀이 좀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는 클릭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오실 텐데 그런 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로컬 인스턴스 쪽은 이제 각각 이제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대부분 겹쳐지긴 하는데 얘는 이제 에이전트나 그러니까 에이전트별로 다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클러스터가 됐든 스탠드얼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각각 골뱅이 로컬로 수행돼서 결과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블이 크거나 아니면 뭐 레코드 많은 것들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은 에이전트마다 가져오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 이유는 원인 분석 편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솔직히 그 문제가 되는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꺼놓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거 탭으로도 좀 해봤는데 오히려 탭으로 만드니까 노드별 탭으로 만드니까 오히려 한눈에 안 들어와요. 차라리 다 보여주되 오더링해서 위만 보여주는 형태가 날 것 같다라고 해서 탭으로 만들었던 거 그냥 다시 원복시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인스턴스는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 관련된 뷰들, 그러니까 뭐 클러스터 큐, 뭐 클러스터 디스패처, 뭐 클러스터 C 서버, G 서버든지 C 서버죠. 그런 애들 관련된 뷰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려고 클러스터 인스턴스 쪽이고요. 클러스터는 에이전트가 N개랑 다르게 하나의 클러스터 셋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하나의 노드로 봐서 모든 값들 다 썸입니다. 테이블의 사이즈도 모든 노드의 썸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셋을 하나의 노드로 생각하셔가지고 쭉 데이터 뽑아서 서머리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로컬 가서 보시면 돼요. 로컬에서도 나오니까. 근데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개념은 클러스터 관련된 뷰나 아니면 하나의 셋을 받고 이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봤을 때 뭐가 더 나올까 라는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벤트 처리한 거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하는 거 몇 개 해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메뉴바에 이제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체크하고 언체크드 라디오 버튼인 아이콘이 있는데 우선은 더블 클릭이 가득한 이벤트 추가를 보러 쓰는 거는 체크드라는 아이콘을 썼고요. 언체크드는 더블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클러스터 인스턴스가 아니라 로컬 인스턴스 각각의 내가 클릭하는 요 에이전트의 정보를 얻어서 그 에이전트 서버에서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우선은 로컬 기준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뭐
C 리크레이트에서 한 장비에 하나의 유저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내 거 만든 거는 볼 수 있지만 내가 만들 거지만 다른 쪽 노드인 것들은 보지 못하는. 아마 사이트에서는 딱히 어차피 유저가 나눠질 거고 한 유저의 여러 인스턴스를 중복해서 띄우진 않을 거니까 딱히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는 손은 크게 안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퍼티는 좀 적은데요. 우선은 클라이언트 마찬가지로 호스트하고 포트, 그 다음에 에이전트 정보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는 우선은 8000번, 디폴트 8000으로 잡았고,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대부분 이제 노트북을 쓰니까 자기 노트북에서 띄울 것 같아서 그래서 127 넣으면 이제 127.0.0.1로 이제 디폴트로 해놨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서버 쪽에다가 띄워가지고 그 서버에서 여러 개 접근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서버 IP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리눅스 패키지랑 저기 윈도우즈 X가 64비트죠. 윈도우즈 64비트 패키지 이렇게 우선 두 개만 하게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 바이너리 파일 하나, 프로퍼티 하나,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파일 하나, 프로퍼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랑 똑같은 툴로 V하거나 수행하게 되면 버전 나오고 수행하면 몇 번 포트로 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 셋,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켓에 뭐 그게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다 적어놨는데 저는 티켓은 각각 분리해가지고 따로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 내용들은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모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요거 여기 데모 보기 전에 프로퍼티 중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남기는 서버 쪽에 뭔가 적용하면 이제 좋은 것들, 물론 좋은 게 있으면 그 사이드도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고칠 수 있는 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G마스터 쪽에 타이머 스레드가 있는데 그 타이머 스레드 디폴트가 10mm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워스트 케이스는 19mm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차범위 내에 들어 10mm라서 요거를 프로퍼티를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옥마스님이 살려주셨는데 우선은 마이크로까지 내려가지 않으시면 CPU 그렇게 크게 안 쳐요. 근데 한 1mm 정도면은 1mm 오차범위 내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날 것 같아서 저는 보통 하면 타이머 인터벌은 1mm 정도로 주게 되고요. 100마이크로까지도 CPU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대신 10마이크로 두 자릿수 마이크로부터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mm 정도 아니면 좀 더 난 더 밑에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더 내리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통계 정보 중에 이제 이거 이제 타임드 스태티스트 요거 용무님이 옛날에 작업해 주셔서 들어간 기능인데 그런 요거 하면은 시스템 이벤트나 세션 이벤트 이러한 정보들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이벤트들이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 좀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간 것 중에 이제 히스토리 사이즈랑 플랜 사이즈, SQL 플랜 사이즈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좀 다른 벤더랑 차이가 있는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셀렉트는 저희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해요. 트랜잭션을 안 따져요. 트랜잭션을 안 따고 셀렉트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테이블 사이즈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X달러 트랜잭션이죠. 그다음 두 번째 큰 거는 저희 X달러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게 실제 프리페어 된 거나 execute 아니면 없어져요. 그때 그 당시 있을 때 빼고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사연이 있고 많은 걸 남기면 남길수록 DB는 느려져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어찌됐든 디스크보다 빠르고 레이턴시나 스루풋을 위주로 보는데 통계 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면서 성능을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슈고 정답도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게 히스토리 사이즈하고 플랜 사이즈예요. 물론 이제 SGA가 막 미친 듯이 커진다. 클라이언트가 많으면 몇 바이트 되진 않는데 클라이언트가 막 1000개, 2000개다. 그러면은 압박이 오죠. SSA 영역에 압박이 오는데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지정해가지고 원인 찾고 다시 끄던가 아니면 조금 남겨놓던가. 당연히 활성화 시켜놓으면 어디다 기록하니까 당연히 느려지죠. 트렌디션 당연히 느려져요. 타임스택스 0하고 2라 뜰 때랑 성능제 보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긴 하겠지만 영향도 당연히 가겠죠. 타임 프린스를 더 타고 인서트도 하니까. 그래서 적절한 프로퍼티를 조금 정해주시면 좋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우선 히스토리나 플랫 사이즈 이렇게 해서 우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타입은 이제 0번은 다이나믹, 1번은 프리페어, 2번은 다이나믹 프리페어 준다. 근데 둘 다 날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건 적용은 안 했는데 필요한 내가 가야 되는 시점이 프리페어 SQL인지 다이나믹 SQL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서 맞추셔서 잡으시면 지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는 2대, 이거는 스탠드얼론이고요. 지금 딱히 세팅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의 디폴트. 뭐 이렇게 수행하시면 이제 버전 뜨고 몇 번 포트로 떴다 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조금 크게 드릴까요? 폰트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이 저는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얼론 하고 클러스터 쪽 하나 띄워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양쪽에 하나 띄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뭔가 돌라면 지금 몇 개 걸어놓긴 했는데 프로그램도 몇 개 돌릴게요. 그러면 저는 우선은 윈도우 줄 거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럼 127.0.8000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선은 메인 화면 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화면은 이제 에이전트 등록된 에이전트 네임하고 어드레스 포트 그리고 클러스터 임무, 커넥티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죽이시면 없어지실 거예요.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등록해 놓으시면 그만큼 룩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깨어날 수도 있고 다시 죽을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등록하신 서버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체크해야 되는 비용이 있더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프로퍼티에 두시는 거는 별로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에이전트 버전하고 PID 스테이트 좀 타니까 버전 좀 좋고요. 각각 프로퍼티를 불러줬다. 이제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화면이 더 크게 하시면 아니 쫙 펴주시면 이런 마크 안 생기시는데 만약에 작게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따로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있으면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쪽은 툴팁은 이쪽은 시스템 유틸리제이션 쪽 관련된 거 바로 가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스템하고 로컬하고 클러스터 인스턴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좀 많아요. 한 50개 정도 5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만들다 보니까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들어. 대부분 이제 X달러에 있는 값들을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 보게 되면 인포메이션 가시게 되면 호스트 네임이 뭔지, OS가 뭔지, 커널이 뭔지, CPU가 뭔지, 하이퍼스레드가 켜져 있는지, 뭐 CPU가 몇 개인지, 메모리가 몇인지 이런 정보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아키텍처, 커널 버전 이런 것들 얻으실 수 있고요. 토탈 리소스는 지금 이제 요거는 네트워크 전체적인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CPU, 디스크, 네트워크, 메모리를 이제 이쪽 보게 되면 이쪽은 샌드 리시브 받은 사이즈, 이쪽은 횟수, 카운트, 이쪽은 디스크, 횟수, 라이트 조금 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쓴 리드하고 라이트 사용된 용량, 이쪽은 카운트, 이쪽은 메모리, 이쪽은 CPU.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려놔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인터벌이에요. 어찌됐든 커널 쪽에서 문제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보고 싶은 게 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아니면 1분 정도 놀았을 때 그때 내가 얼마만큼 네트워크가 몇 메가 정도 쓰고 디스크는 몇 메가 정도 쓰나 이런 거 판단할 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서 지금 대략 보면 1초에 11메가 샌드 나가고 10메가 리시브 받고 디스크 쪽은 없고 카운트 라이트는 횟수는 있네. 이 정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CPU는 17%, 15%이 정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버튼이 이제 체크되어 있는 게 있고 언체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CPU 들어가면 이 CPU는 어버브 50%이기 때문에 50% 이상 CPU에 대해서 실제 지금 쓰고 있는 CPU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지금 앞쪽에 프로그램 몇 개 실행해놔서 하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 G 서버들, CS니까 G 서버들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하는 세션 아이디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살짝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얘는 그러니까 러닝일 때 살짝 보이고 러닝이 빠져나가면 안 보이고 엑스터널 스테이트먼트 뷰가 약간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되게 롱텀의 스테이트먼트다 라고 하면 보일 거고 숏텀이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스테이트먼트 SQL 관점에서 세션 관점에서 그다음 세션 관점에서 그다음에 세션 웨이트 지금 어디 쪽에서 웨이트 들어가고 있는지 피스텍하면 피스텍도 나와요. 여기 결과 쭉 나올 텐데 안 했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세션 레이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뭐 커널 레이어, 스탠다드, 위로 이제 막 클러스터, QPA, 이스큐션 라이브러리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오히려 다른데 그렇게 관점 그래서 세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션에서 얼록이 몇 번 나갔고 프리페어 몇 번 되고 패치 몇 번 되고 몇 번 나간다. 그리고 셀렉트에서는 QP 쪽에서는 하서 몇 번 되고 이스큐트 되고 리컴파일 되고 패치 몇 번 나간다. 이거 이렇게 바꾸시면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갈 거거든요. 정보를 저장해놔서 그래서 얘는 계속 뭔가 바인딩해서 익스큐트하는 패치하는 이런 애구나. 커리는 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프리페어 한 번만 하는구나. 이런 것들 아실 수 있고 몇 번 카운팅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프로그램 이름이 자바로 되어 있는 JDBC 프로그램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인서트 몇 번, 셀렉트 몇 번, 업데이트 몇 번 튕기면 지금 이만큼 수행을 한 거죠. 이 세션에서 수행된 구문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익스큐트나 패치나 파슨, PBO 정보, SM 세션 레이어 정보. 여기 보시면 벌써부터 얘는 얼록 스테이트먼트 벌써 이렇게 많이 하고 프리 많이 하면 프리가 많다. 얘는 거의 다이나믹 SQL처럼 뭔가 돌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뭐 일부러 유도된 다이나믹 SQL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잘못했어요. 리페어를 해놨는데도 매번 호출하면서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매번 프리페어 익스큐트 이런 구조로 돌아서 성능이 안 나왔던 케이스인데 딱 보면 대충 뭔지 알 수 있다.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1기가로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쓰니까 쉐어드 메모리는 RSS에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도 G 서버가 아마 10기가예요. 돌아와야겠어. 그러면 그래서 조금 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나눈 게 RSS와 이제 VSG죠. 가상 이제 버추얼 쪽에 이제 가상으로 잡힌 메모리 어드레스 사이즈 실제 잡힌 거 중에 공유 메모리구나. 그리고 어노테이션 힙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애는 60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0메가가 안 되는데 보이는 건 5기가가 보이죠. 그래서 5기가 중에 5기가가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메모리 정보들 나와요. 얘는 이제 CPU면 CPU 관점의 정보들이 나오고 메모리면 메모리 관점의 정보들을 출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션에 있는 메모리 마찬가지로 CL 익스큐션 레이어별로 쭉 놔뒀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세션 레이어가 제일 크네. 18메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미친듯이 막 메모리 할당해가지고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갖고 찾으실 수 있고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 아이디로 가지고서 출력을 해준 거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저도 만들면서 우리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죠. 이제 주 기준은 클라이언트는 유니크한 프로세스가 멀티 스레드일 때 만약에 10개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클라이언트는 10개고 프로세스에서는 하나예요. 어차피 근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보여주는 메모리들도 달라가지고 왜냐면 프로세스 쪽은 오히려 공유해야 되는 메모리들 파트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쪽 보여주는 거랑 세션 쪽에서 보여주는 메모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만약에 하면 피맥 결과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디스크 쪽은 지금 안 써가지고 쓰긴 쓰네. G마스터 운 좋게 잡히긴 했는데 쓰면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쪽 가면은 G 서버들이 엄청나게 막 미드를 요청하고 막 버퍼 미스 상황이 되면은 사이즈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막 우수수하게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 CPU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IO하고 NIC는 아까 토탈에 있는 것들은 썸이고 IO는 각각 분리된 거예요. 왜냐면 하위적으로 내가 봐야 될 것들도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디바이스 볼륨명 찍어줄까 하다가 우선은 대비뒀고 실질적으로 우선은 지금 지원하는 회사는 SDA랑 SDB 디바이스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리드, 라이트, 리드 카운트, 라이트 카운트, 리드 타임, 라이트 타임, IO 타임 프로그레스 IOPS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행되고 있는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가 거의 아마 이제 리드 로그 쪽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NIC 마찬가지로 루프백하고 이제 네트워크 카드별 잡혀있는 카드별로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루프백 쪽, 그다음에 잡혀있는 네트워크 이름, 이더넷 카드 이름,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내가 한 1분에 이 정도 나가는구나. 뭐 다른 쪽 같이 보시면 1분에 이 정도 나가고 몇 번 수행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이런 거 뭐 에러가 드랍, 네트워크 쪽 에러하고 드랍은 좀 크리티컬하죠. 정상적인 에러의 카운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하고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는 아마 지금 버전이 낮아서 안 나올 거고 컨텍스트 스위치 1초 정도 걸려가지고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 몇 번 났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딱히 이거 보실 일은 없으세요. 원래 컨텍스트 스위치는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면 좋긴 한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프로세스도 많고 안 나는 게 이상하게 부하를 많이 준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컨텍스트 스위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선은 컨텍스트 스위치 유독 미친듯이 막
100만을 넘어가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있다. 이럴 땐 조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 보려고 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OS 쪽 파트는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커널에서 남겨준 거 받아가지고 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적실에서 아마 장비를 껐다 키지 리부팅을 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증가분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컬은 많은데 뭐 그냥 보통 모니터링 뷰들이 포함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상태를 보고 PPT를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겹쳐지긴 한데 모니터링은 어찌됐든 뭔가 뭐 정기 점검이든 아니면 뭔가 나중에 이슈를 찾을 수 있게 그런 포커스로 맞춰진 거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내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찾아야 될 때 그냥 지원 용도로 우선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뭔가 조금 GSQL 넷으로 치는 거 좀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해서 만들었다. 더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모니터링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언도 에이저, 락웨이브, 로그 트랜잭션, 롱 스테이트먼트, 리드 로그, 뭐 버퍼, 글로벌 캐시, 뭐 휴즈 페이지, 뭐 등등등등등 다 많은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은 우선 인스턴스 쪽 보면 지금 에이전트의 데이터베이스 버전, 클러스터인지, DB 네임인지, 멤버 네임인지, 상태, 아카이브인지, UTF 글로벌 랭귀지, 떠있는 시간,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 했으면 지금 장비에서 측정된 어널라이즈 데이터베이스 하시게 되면은 CPU 값이나 IOPS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어널라이즈 된 시간하고 이런 것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얘는 안 했어요. 이제 너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SSA는 맥스와 프리가 있고 스태틱 얼마나 돼 있고 베리어블 얼마나 잡혀 있는지 클라이언트는 지금 지원 엔원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정도 붙어 있다. 지금 요 GDT 에이전트 10개씩 붙어가지고 10개 붙어 있고 GSQL 한 4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나 4개짜리 하나가 커넥션이 돼 있고 얘는 프로그램 이렇게 GDT 돼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붙은 서머리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마 여기 스테이트먼트 트랜지션 여기가 아마 이제 주로 보시게 될 텐데 얘네는 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커넥션은 계속 토탈은 몇 개고 DA는 몇 개고 TCP는 몇 개고 데디케이트 쉐어는 몇 개고 러닝 되는 건 몇 개고 클러스터 피어 이제 리모트로 오게 되면 클러스터 피어 쪽에 잡힐 거거든요. 클러스터 피어가 몇 개고 걔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큐풀이나 큐잡이나 글로벌 커넥션이나 글로벌 세션 뭐 시그널 받았으면 스나이프가 뭐 되느냐 상태 이런 것들 남길 수 있게 우선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봤을 때 몇 개 정도 붙어 있고 어떤 형태로 붙어 있구나. 스테이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페어된 게 많아요. 커리가 이제 너무 50개가 넘다 보니까 커리도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지금 10개의 커넥션을 갔는데 클러스터면은 50개 정도 돼요. 커리가 50개가 되니까 500개. 어차피 근데 프리페어만 해놓고 익스큐트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딱히 뭔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50개씩 클러스터면 50개의 스테이트먼트가 프리페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컬이 필요 없으니까 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판단해가지고 체크해서 만약에 스탠드얼론이다 라고 하면 14개 컬이 빼서 36개 컬이 프리페어 된다. 물론 다이나믹 SQL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은 일회성이나 되게 단타 몇 번 정도 조회해야 되는 용도라서 그런 거는 프리페어에서 배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506개 아마 500개가 GDT 거고 6개가 지금 돌고 있는 애들일 거예요. 그중에 액티브 스테이트먼트가 7개 그리고 이 7개 전체적으로 토탈 이그젝이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수행된 누적 시작 7개의 지금 잡혀있는 스테이트먼트에서 토탈 이그젝이 이만큼 나간다. 그리고 셀렉트하는 컬이 계속 돌리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관점, 트랜지션 관점. 트랜지션, 액티브 몇 개, 락에인 몇 개, 글로벌 락에인 몇 개, 인다웃 몇 개, 로컬 저널, 글로벌 저널 몇 개.
여기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뷰들은 이게 원래는 이 뷰를 갖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뷰들을 언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다들 이제 바쁘고 뭔가 놓치고 까먹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 이 부분은 못 채웠어요. 인다운 이거 다 볼 수 있는 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기능을 만들면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할 수 있는 당연히 픽스드 뷰가 있겠죠. 만들어 놓으니까 개발자분들은 그 뷰들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보는 거 똑같이 나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과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카운팅만 했다. 그래서 에이저, 언두, 락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선 나머지는 조금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에이저 같은 경우는 에이저 지금 SCM 얼마나 돼 있고 갭 얼마고 잡고 있는 애 뭐고 이렇게 나오시고 얘 지금 클릭하시면 99번하고 118번이 지금 에이저를 잡고 있는 애예요. 뭐 때문에 잡는지는 봐야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 118번은 이 셀렉트 쿼리가 지금 돌고 있는 상태예요. 러닝 상태예요. 지금 보면 얘는 러닝 상태고 지금 그리고 트랜지션은 없는 상태. 그리고 히스토리 쪽 보여줘요. 그래서 수행되고 없어지면 스테이트먼트에서 안 보이니까 지금 99번 같은 애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애는 히스토리에서 좀 찾아야 되겠죠. 히스토리 쪽 찾고 그리고 세션 에이트 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들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이저, 언두도 마찬가지고 언두도 잡으시면 언두 관련돼 가지고 아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게 업데이트 치고 텀이 나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수행하고 지금 계속 갈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만큼 소요 시간이 걸린 거고 이게 우선 수행은 됐다. 오더바니까 아주 맨 처음에 있는 쿼리가 수행된 마지막 쿼리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잡히면 돌고 있는 상태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상태 여기는 수행됐고 텀이 나간 상태 이제 그렇게 조금 판단하실 수 있게 유추죠. 그래가지고 언두를 얘네들이 잡고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세션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랑 락에이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락에이트는 조금 구분 준 거는 이제 C서버 쪽 구분을 줬어요. 왜냐면 리모트에서 이제 글로벌 트랜지션으로 발생해서 리모트에서 와가지고 락을 잡고 있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헷갈리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로컬 락인지 누군가 와가지고 잡은 락인지 그래서 이런 구분을 좀 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잡혀있는 세션별, 스테이트별, 히스토리별 그래서 지금 얘 지금 러닝 상태고 기다리고 있죠. 114번이니까 얘 지금 딜리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되면 이게 기다리고 있죠. 지금 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롱런 트랜지션하고 롱런 스테이트먼트 이제 이것도 할 얘기는 많은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있고 클릭하면 정보 나온다. 그리고 뭐 쭉 버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벤트 조금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실 수 있는데 세션이 많아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욕심부려서 시스템하고 세션 전부 다 썸해가지고 내주는 걸로 했어요. 세션 쪽에서 보여주는 거랑 시스템 쪽에서 보여주는 게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션이 끝나면 시스템으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세션에 돌고 있는 거는 시스템에서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적절하게 시스템과 세션 전부 다 남겼다. 그리고 여기 값들은 리즈너블한 값일 수도 있고 이상한 값일 수도 있고 뭔가 봐야 되는 값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값이 항상 크다, 많다, 그거보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 타임 가니까 늘어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웨이트는 에버리지 이게 값이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 크죠. 이거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좀 테스트 하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오셔야 돼요. 그냥 딱 이거 결과만 봐서 이게 문제다라고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 뷰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얘가 좀 문제 있네, 얘가 뭐가 좀 걸리네, 어디서 걸려 있네,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대충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시스템 스테이터스 쪽 가시면 지금 틀어놓으면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봤던 것들 세션 레이어 쪽 SQL 쪽 레이어 쪽 전체적으로 로컬의 썸이에요. 로컬의 썸이고 클러스터 쪽 가면 클러스터의 썸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원 인원에 H 이 정도 나가고 있고 17초 이 정도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익스큐트 쪽은 쿼리. 자, 오더링 해놓으시고 튕기시면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영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는데 그냥 우선은 그냥 다 찍어준다. 그래서 대충 위에서 몇 %만 보이는 것만 보이면 찾기는 쉬우니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돌아가고 있구나. 지원에는 셀렉트만 겁나. 지게는 업데이트 인서트 이 정도 대충 5초에 대략 32,000번 수행되고 있구나 정도 측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클러스터 쪽은 이제 이것 때문에 만든 거긴 한데 요 디스패처 쪽하고 C서버 쪽 익스큐션 요게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락리스, 락커블 개수 몇 개 하지? C 디스패처 몇 개 잡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스템 그리고 그 적용돼야 되는 시스템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장비의 스펙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렇다고 디폴트로 쓰자니 좀 이상한 것 같고 과하게 쓰자니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도출을 해야 되는데 막 C서버 막 256개 막 1000개 막 이렇게 잡아놓으면 의미가 있나. 대략 지금 상태에서 나가는 좌패수랑 RX 이제 사이즈 대충 디스패처는 이렇게 나간다. 초당 이 정도 나가는구나 보실 수 있고요. 클러스터 노드 쪽은 코디네이터 몇 번이고 도메인 몇 번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이렇게 계속 날도 지정해 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커넥션은 우선은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러스터마다 개수 바꿔놨을 때 구분하고 어떻게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버, C서버 하나 뭐 한두 개씩 없어지는 경우 물론 누군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거 한번 볼 때 한번 쓱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썸이에요. 그러니까 러닝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보면은 내가 부하를 쏘고 있을 때 몇 개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큐가 몇 개 밀리겠구나 판단하시면은 C서버 개수 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락리스와 락커블이 그러니까 락커블도 있고 락리스도 있는데 저희가 인서트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락커블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 얼룩 스테이트먼트에서 비딩 들어가는 건 락리스를 쓰고 스테이트먼트는 지원 엔트 쪽 슬래브 쪽으로 저쪽 리플릭하면 프리페어면은 싱크 쪽으로 가고 다이나믹이면 락커블로 가고 되게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구문 하나 인서트 하나가 락커블 하나다 아니에요. 락 당연히 딜리트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락리스랑 락커블은 개수를 좀 잘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몇 개 지금 돌고 있구나. 그리고 요거 이제 잡별로 지금 요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락리스 쪽, 락커블 쪽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Q는 Q냐 풀된 게 있는지 Q가 부족했는지 Q 사이즈 대부분 다 늘려놓긴 하는데 솔직히 안 늘려놔도 돼요. 안 늘려도 나 거기 풀 나는 거 옛날 때는 봤었는데 지금은 안 나. 근데 그거 키워놓으면 당연히 쭉 읽고 Q 넣고 빼놓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작을 때랑 클 때랑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Q도 무작정 키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스템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테이블 인포 쪽은 로컬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클론느냐 해시냐 몇 개의 클론으로 되어 있냐 이런 정보들 나오게끔 그리고 GSI 갖고 있냐 갖고 있냐 그리고 테이블하고 샤드 정보 오프라인은 오픈되는 됐다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테이블 유세이지는 썸이에요. 전체 노드의 썸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의 썸은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도 썸, GSI도 썸.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저희 지금 GRC가 조금 커요. 지금 GRC가 많이 큰데 지금 T11 같은 경우는 320기가거든. 320메가. 근데 테이블은 T11은 847메가. 인덱스는 T11은 없네. 있다. T11은 지금 사이즈가 4메가. 그러니까 또 크죠? 이제 그것도 향후에 잡혀 있어요. 다이어트 작업하고 이제 더 좋아지면은 빠질 건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테이블 사이즈와 인덱스 사이즈와 GSI가 있고 샤드 쓰면 샤드가 디폴트가 24개니까 24개만큼 이니셜 페이지들이 또 붙어요. 그리고 거기 헤더 붙을 거고 그러니까 샤드 카운트도 잘 쓰셔야 돼요. 괜히 조그만 테이블 샤드 잔뜩 쪼개놔가지고 노드만 많이 펼쳐놓으면은 메모리 충분히 많이 쓰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잡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페이지 잡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쓰셔서 샤드 카운트나 이런 것들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 테이블하고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래서 CM 쪽 버퍼 우리 뭐 128을 256 키우는데 솔직히 이거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막 펜딩 로그 버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얼마로 잡아야 되지? 대부분 중국은 막 16으로 잡아놨더라고. 근데 원래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개발자 쪽이나 아니면 제가 판단하는 뷰에서는 코어당 CPU의 하나예요. 그리고 잡아놓는다고 쓰면은 다행인데 안 쓰면 비용이야. 어찌됐든 잡아놓은 건 또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 판단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중국은 조금 크면 좋지. 뭐 그리고 장비가 빵빵하니까 모든 게 다 커. 그냥 막 펜딩 잔뜩 뭐 잔뜩 근데 막상 시스템이 못 쫓아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 플레인 캐시 지금 디스크 쓰시면 이제 디스크 버프 쪽하고 플레인 캐시 쪽 퓨즈 페이지도 중요하죠. 이제 퓨즈 페이지 저희 거의 필수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버퍼 글로벌 플레인 캐시 버퍼 지금 우리 보통 플레인 캐시 잘 안 바꾸는데 이거 영향 가요. 트리페어 사면은 당연히 스테이트먼트 플레인 캐시 쪽에 할당을 받아놓기 때문에 몇 개 사이즈만큼 잡혀 있고 토탈 플랜이 몇 개고 스토어드 된 건 몇 개고 드롭트 된 건 몇 개다. 만약에 여기 지금 얘 50메가니까 벌써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드롭트 플랜 137개가 지워진 거야. 저장되어 있는 건 229개고 막 이제 클라이언트 막 붙여서 붙이면 막 팍팍팍팍 뛰는 건 애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원인 찾는 데 좀 쉽지 않으실까 싶어서 만들었고요. 원래 이거 저는 텀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1분, 뭐 5분 내가 보고 싶을 때 한번 탁 리프레시 눌러서 근데 약간 좀 뭐 이걸 튕겨달라고 하시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인터벌 정하시면 그 인터벌 단위대로 리프레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 줄이시면 조금 나가실 거예요. 이거 조절할까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렇게 틀어진 지금 탭하고 핸드폰도 다 되실 거예요. 되시긴 할 텐데 그냥 쓰시라고 그냥 노트북에서 뭔가 웹에서 그냥 쓰실 때 쓰시면 줄이시면 메뉴가 자동으로 줄어든다. 이쪽하고 CPU 누르시면 이제 리소스 쪽 바로 갈 수 있게 아무래도 현 상황의 스테이터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분도 조금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거는 옵션인 거고 중요한 거는 트레이스 로그 파일 그리고 M1 뭐 이제 뭔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뭐 다른 부분들 같이 볼 수 있게 이런 것들 곁들여가지고 플러스해서 보시면 조금 원인 찾는데 쉽지 않으실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고 보니 이게 쓸만할지 안 쓸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전달을 했고 만약에 써보고 뭐 개비할 것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았거든요.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에이전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차트는 다 뺐어요. 왜냐면 솔직히 기술본부 위주로 보는데 값이 중요한 거지 그래프로 보이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고 사치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프 차트 그리기 시작하면 더 난해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뺐고 이거 만약에 이제 뭘 어떻게 더 추후 뭘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당장 있는 거는 보이는 거는 DBA 뷰하고 HTTPS나 웹소켓. 지금 제이슨 이제 형식으로 이제 RESTful API인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오히려 방어막 잘 쳐서 부하 들주면서 근데 이제 말 들고 나니 이거를 차트로 가면은 어찌됐든 자바스크립트로 가려면 AJAX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웹소켓이 낫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보안도 필요한가? 근데 보안 필요하면 솔직히 더 불편해지거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팅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명령어, OS 명령어 쓰는 거 걷어낼 수 있어요. 그냥 걷어내면은 좀 시간 들여서 하면은 걷어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공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차트를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도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GDP 서버 쪽도 좀 향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얘를 뭔가 얘는 지금 이제 스냅샷 내가 보고 싶을 때 X달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스냅샷이죠. 이 시점대 날라갔을 때 내가 가는 거니까 이걸 좀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DB 쪽에 글리라스에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저장하면 어떻게 보여줄까? 또 고민되는 거고 저장은 어렵지 않아요. 저장을 때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장한 걸 어떻게 가공해서 보여줄까? 그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이 기술본부에 있고 그래프 하나가 아마 제가 알기로 심플 제이슨 그냥 튕기면 바로 어떻게 그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밑으로 저장된 거나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인플럭스 DB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선은 조금 고민을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쪽이 조금 디파인 되면 거기에 맞춰서 클라이언트 쪽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는 그냥 계속 부족한 부분들 채워넣는 형태로 가는 딱히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프로젝트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원하면서 열받아가 이제 어찌됐든 계속 반복되는 말을 반복하고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워가지고 했는데 우선은 써보고 지금은 어찌됐든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할래요? 이러면은 다 산으로 가요. 어찌됐든 각자의 메인 잡들이 있는 거라서 메인 잡은 메인 잡인 거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서 서브에서 이걸 딱히 이걸 갖고 지금 뭔가 뭐 멤버스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서 우선은 좀 써보고 괜찮다 하면은 뭐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기술본부가 들고 나와서 쓰다 보면 고백이 볼 텐데 괜히 맞는 거예요 그냥. 고백에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거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부딪혀보죠. 근데 아마 이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걸 쓰기 시작하는 순간 고객이 뭔가 기술전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저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고 쓰기에는 조금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오라클 엔지니어 코리아 그러니까 오라클 엔지니어 보면은 걔네들 이제 PPT 하는 거 보면은 와가지고 뭐 하나 쫙 윈도우즈 CUI 쫙 띄운 다음에 게더링 쫙 해가지고 뭐 빨간색, 녹색, 주황색 이런 쫙 나와가지고 뜨득뜨득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가이드하고 이러는데 그 툴 자체를 고객이 쓴다는 거는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뭔가를 딱 돌리면 쭈루룩 나와가지고 문제가 뭐야?
이렇게 알려주는 툴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있는 스테이터스에서 뷰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렇게 하려면 AWR까지 가야 돼요. AWS까지 가야 되는데 그쪽까지 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려면은 뭐였더라? ASH,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오라클에 있는 기능이 AWR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 맞는 또 걸맞는 정보들도 남겨야 돼요. 오라클 보면 뭐 CPU, 디스크 정보, 뭐 기타 뭐 다 남기는데 그거 다 남기면은 DB 엄청 느려질 텐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은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판단해서 이게 이거다, 이 문제다라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PB타로 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운영 중에서 생길 수 있는데 네. 개발 중에 생기면 우리가 이 옵션을 딱 키면 뭔가 정보를 막 남기다가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임계치 이상 넘어가니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추측을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분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 정보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내가 어차피 판단해야 되잖아요. 툴이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 기능으로 제공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기능으로는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은 좀 어려워요. 지금 있는 저 출력된 것들 다 서머라이즈 했다 만약에 하나에 놔둬서 뭐 높은 면만 해서 몇 개를 추스려 가지고 뽑았다 한들 어찌됐든 이게 문제다라고 디파인 못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CPU 100일 수도 있고 뭐 정상적인 매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콘커런시에 머물러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기술전 인력이 판단하지 않으면은 자동화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추하는 거죠. 사람이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지만 근데 그거 하려면은 DB 성능 많이 깎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기능도 덩치도 커요. 근데 지금 이거 어찌됐든 하다 보면은 유틸리제이션 약간 좀 가용성 이제 유연함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긴 한데 지금 저희 인력 풀이 그렇게 빵빵하지도 않고 솔직히 지금 뭐 파티션이니 랍이니 뭐 패럴러 컬이니 뭐 기타 뭐 윈도우즈 컬이부터 해서 지금 이거는 마이너한 거고 메이저한 것들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죄다 밀려가지고 사람이 손이 딸려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놓고 이거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거 할 바에 여기 있는 거 더 투자해서 여기서 빨리 끝내놓고 또 뭔가 필요한 기능을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참 이 유틸리티 쪽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다 개발자들이 인력 내에서 개발하기도 그렇게 개발을 1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10년 후도 더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계속 일은 어찌됐든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찌됐든 약간 좀 이제 기술 지원하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인력풀을 따로 꾸려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유틸리제이션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RT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성과도 그렇고 효용성도 그렇고 잘 믹스가 되진 않더라고요. RT몬 만들 때 기본 사상이라는 얘기가 할 필요도 없고 그쵸. RT몬 특정한 어떤 질의를 날렸는데 내가 설정한 임계치보다 어떤 값이 높아 그러면 내가 설정한 어떤 쉘 스크립트를 수행해서 정보들을 어디서 좀 남겨달라 네. 이런 형태였거든요. 너무 많이 그러면 일단 이벤트 내가 문제라고 정의한 이벤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까지만 나오는 정도면은 근데 그거는 지금 쉘로 다 있어요.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쉘이 그 체크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계치크 RT몬처럼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만든 모니터링 CUI 환경으로 우선은 쉘로 돼 있는 거는 우선은 떨구고 어느 정도 인계치 값이 있고 그 인계치 넘으면 떨구라고 하는 거는 쉘로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쉘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크롬 탭에다 걸고, 그리고 이제 인터벌 관련돼 가지고 주기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모니터링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막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클러스터 가고 스탠드얼로 막 섞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벌써 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는 쿼리를 한 4-5개를 날려야 돼요. 노드 가가지고 이거는 터미널 그냥 넣어서. 퍼포먼스 뷰어 정도로 제가 그렇죠. 이해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중국 애들 보고 X달러 뭐 보세요 이거를 하는데 잘 안 봐요. 그리고 솔직히 신입분들한테는 어렵기도 해요. 이 V달러도 아니고 X달러를 보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개론이 있으면 조금 그나마 날 텐데, 데이터베이스 개론도 없고 프로그래밍 개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짜다. 걔네들한테 매뉴얼 보면서 이거는 이 컬럼은 이 컬럼명의 이름이니 이 컬럼명의 이름을 파악해서 잘 판단해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쿼리는 이런 쿼리인데 그럼 너희들이 공부해봐 라고 한 그런 목적으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것들은 카테고리별로 나눈 것들 쿼리 다 빼가지고 엑셀로 만들 거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전달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초점을 확 이제 결국에는 가지칠 것들 다 같이 치고 토믹하게 만들어서 원인을 명확하게 찾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도구 정도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뭘 더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날 너무 괴롭히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만들고 나니 이것저것 욕심 부리면 갈 수 있어요. 지금 모니터링 대부분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찍으면 되지 뭐. 그리고 파일로 다 지금 있는 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쫙 뿌려가지고 얻어서 파일을 쫙 날리면서 쳐놓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GDT 서버가 할 텐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파일로 떨 게 아니라 DB 쪽에 아예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정기 점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원인 분석과 다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이거 괜히 한답시고 칼 뽑았다가 중국도 일이 너무 많은데 일하는 워킹타임에 플러스 이것까지 얹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들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3주 딴 거 하다가 다시 와서 딱 보면은 다시 백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게 악영향이, 차라리 딱 시작해서 푸드득 했으면은 2달? 석 달?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막 짬내 들었다 막 이러버리니까 어찌됐든 하다가 아씨 안 하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뽑았으니까, 칼을 뽑았으니 끝이 보자 라고 해서 한 거고, 솔직히 마음에 안 1차 프리징을 하긴 했는데 할 거 아직 많이, 솔직히 다 정리되고 1차 프리징을 하는 게 맞았는데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주무시도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쓸만한지부터가 문제죠. 아니 SQL 치는 건 홀랐잖아. 그거보다는 낫겠죠. 저 클라이언트 기능을 에이전트 안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백엔드는 다 바꿀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리모트로 뺄 수도 있거든요. 리모트를 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 리소스는 어찌됐든 거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SSH를 쓰거나 어찌됐든 또 계정의 아이디가 들어가고 피스워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에이전트로 넣으면 돼요. 뭐 그렇게도 되기는 해요. G서버에 레스트풀 하루에 G서버를 계속 한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거요? G서버에 레스트풀 프로토콜이 지원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예를 그렇죠. 들어 그냥 바로 보내면 G서버가 바로 운동되면 사실은 G서버? 네, 근데 사실은 G서버 쪽이, 근데 이걸 DB 쪽 안쪽으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원래 이거 셀렉트 이거 차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G서버는 어찌됐든 CS에 연결되는 처리를 해주는 주 대문인데,
원래 이게 지금 고랭으로 만들었는데 고랭으로 간 것 중에 하나가 C로 갈 수 있고 C에서 고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태치에서 그러니까 향후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커리 기반인데 커리 필요 없이 메모리 어태치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건 너무 큰 그림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DB 쪽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 한다는 게 다른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내부에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아닌 그 외에 3자의 프로세스가 어태치해서 메모리를 어태치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쫙 긁어버리면 무슨 일이라 할지 아무도 언노운 상태인데, 그리고 그래서 거기 딱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를 DB 쪽에 앉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거 하고 나니까 결국에 어찌됐든 G서버가 주나 에이전트가 주나 누가 주나 어찌됐든 딱히 달라지는 모습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솔직히 요거 하면 좋죠. 이거 ASH 좀 해볼까 해가지고 좀 서베이 해봤는데 좀 꾸락꾸락하지가 않아요. 제일 큰 게 오라클 같은 경우는 SSA 영역의 어느 정도의 공간에다가 잡아놔요. 그리고 AWR 버퍼를 잡아놓고 그거를 AWR 프로세스가 내려줘요. 어디다가 내려줄지는 지정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SS의 어느 특정 버퍼를, 그러니까 뭔가 정보들을 얻는 버퍼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버퍼 공간에다가 쓰고, 그걸 쓴 것들은 이제 뭐 아카이브 스레드 이런 것처럼 로그 스레드처럼 그걸 전용으로 내려주는 애가 스레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걔 어디다 내리지? 옵스 테이블에 내려야 되나? 아니면 일반 테이블?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우선은 거기부터 또 애매모호하고, 그럼 남기면은 어디까지 남길 거냐? 이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엑스달러 스테이트먼트 쪽도 보강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이게 레이어에서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막 다 모든 거를 다 출력해 주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 엑스달러 스테이트먼트 아마 저쪽 세션 쪽에 있을 거거든요. 위쪽으로 쭉 내려오려면은 결국에 쫙 레이어 쫙 다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나? 그 틀 자체도 구조체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다 바뀌듯 각 레이어마다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부담도 되죠. 단지 뭘 하나에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크로 흔드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아마 히스토리하고 플랜 괜찮은데 압박감은 SSA 플랫 가바가 압박감이지 솔직히 그 외에는 괜찮아요. 쓸만하고 그것만 있어도 뭐 판단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저기 뭐야, 좀 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좀 보강하고 네.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써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아마 기술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커리 다 드릴 건데 저기 그 그래프는 저기 모니터링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빠지신 거 있으시면 빠지신 거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게 이쪽에 빠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알려주시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인다웃이나 저널링 말고도 PSM, 뭐 펑션 뷰,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관점으로 뭔가 어찌됐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 해보니까 뭐 유저 객체에 대한 정보 관점으로는 안 만들어 놨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들은 저는 의견을 들을 거예요. 의견 들어서 뭐 GDT 에이전트 채워 넣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도 채우면 될 것 같고, 이게 백엔드랑 프론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를 양쪽에서 풀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쪽 가서 풀까,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리고 한쪽 고치면 둘 다 고쳐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지나갔다. 어찌됐든 주 업무들은 어찌됐든 기술 지원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지원하고 뭐 오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주 포커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흔들면 안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뭔가 자기 이제 개인 생활, 개인 시간대 조금씩 투자를 해서 뭐 공부를 하시든 이걸 하시든 조금씩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건 지금 만들어 놓고 모르는 아직도 전 지금도 이게 쓸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들고 보니까 별거 없어. 뭐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